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짐 싸서 나가. 서류 봉투가 책상 위로 던져졌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어 상사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8년을 살아오며 배운 건 부당한 순간일수록 침묵이 더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유란에는 단 한 줄. 업무 태만 및 부적격 판정.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나요? 상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늘 중으로. 당장.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태준은 28살에 이 공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해결했고 생활비는 새벽 배송 알바로 벌었습니다. 졸업 후 정규직을 노렸지만 그의 이력서는 늘 스펙 부족이라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계약직이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실력을 보여주자.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말에도 출근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회사의 숨은 기둥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진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입 정규직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하서연. 29살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그녀는 남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고 인사도 건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말은 예의 바르게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사래. 낙하산이야. 금수저는 다르지 뭐. 태주는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이틀 만에 깨졌습니다. 커피 좀 가져다 주세요, 인턴님. 서연이 태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인턴이 아니라 계약직 사원입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비정규직이잖아요. 커피 좀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타서 그녀 책상에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설탕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다시 타주세요. 태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순 없었습니다. 하서연은 입사 일주일 만에 팀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회의 시간엔 선배들의 의견을 자르고 자기 말만 했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트렌드죠. 아이디어는 그럴싸했지만 실행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사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회의가 끝날 때마다 혼자 남아 그녀의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수정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중요한 보고서를 맡았습니다. 본부장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틀 내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쇼핑몰을 뒤지거나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봤습니다. 마감 하루 전 그녀가 태준을 불렀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 내일 발표인데 시간이 없어요.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이 프로젝트 담당이 아닌데요. 그래도 회사 일이잖아요. 비정규직도 회사 일은 도와야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명령이었습니다. 태주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새벽 6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발표 잘하세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본부장 앞에서 서연이 발표를 했습니다.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역시 하사원. 기대 이상이야.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태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서연의 요구는 더 잦아졌습니다. 이거 복사 좀 해주세요. 자료 정리 좀 부탁드려요. 회의록 작성 좀 해주시겠어요? 태주는 매번 묵묵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동료들도 그의 상황을 알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로 바빴고 서연의 배경을 두려워했습니다. 태주는 혼자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서연이 팀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들 시간 되시죠? 제가 쏠게요. 동료들은 환호했습니다. 역시 서연 씨. 부자는 다르네. 하지만 서연은 태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강 대리님은 계약직이니까 빠지셔도 돼요. 정규직끼리만 모이는 거거든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피식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아요. 그날 저녁 태준은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밥을 떠넣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10년을 버텼지만 여전히 그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중얼거렸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태주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6시 30분.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리고 책상을 정리하고 오늘 해야 할 업무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메일함에 긴급 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본부장이었습니다. 제목은 예산보고서 5,6원. 태주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난주 제출된 예산보고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됨. 담당자는 즉시 본부장실로 출석할 것. 태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산보고서는 서연이 담당한 업무였습니다.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일 수신자 목록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본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 대리, 이게 뭔가? 본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산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엉망이었습니다. 10억 단위가 100억으로 잘못 입력돼 있었고 항목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이름이 작성자로 되어 있지? 본부장이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파일 속성란에 작성자 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서연 씨가 담당한 보고서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본부장님. 강 대리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파일을 넘겨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당신한테 파일 받은 적 없어요. 메일 기록 있어요.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태준에게 파일을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 메일을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는 이 파일을 받지 않았어요. 본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 누가 잘못했는지는 나중에 따지고 일단 이 보고서부터 수정해. 오늘 오후까지 다시 제출.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실을 나오며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강 대리님. 근데 회사 일은 원래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4시간 만에 완성했습니다. 본부장에게 다시 제출했습니다. 수고했네. 그런데 강 대리. 네. 앞으론 이런 실수 없도록 해. 계약직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야.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본부장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굳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리 요즘 왜 저래? 예상건 때문에 본부장한테 찍혔대. 조심해야겠다. 같이 일하기 싫은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주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고 회의 때도 발언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입사원 한 명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지민. 26살 여자 사원이었습니다. 태주는 복도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해봐요. 지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서연 선배가 저한테 자꾸 심부름을 시켜요. 커피도 타고 복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제가 신입이라서 당연한 건가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업무가 아니라 괴롭힘이에요. 근데 선배 아버지가 이사라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말하면 제가 잘릴 것 같아요. 지민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참지 마세요. 참으면 더 심해져요. 하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태준도 10년을 참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인사팀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인사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하서연 사원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태주는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커피 심부름 보고서 가로채기, 예산 보고서 조작까지.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증거가 있나? 메일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알고 있어요. 인사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대리, 솔직히 말하지. 하사원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 이사야.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어? 자네가 계약직인 것도 알고 하사원이 정규직인 것도 알고. 회사 입장에선 누가 더 중요한지 뻔하지 않나?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건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미안하지만 이건 자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해. 인사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담은 끝났습니다. 태주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화면만 비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척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중얼거렸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인사팀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면담 요청.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인사팀장실로 출석 바람. 태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인사팀장과 본부장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앉게.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태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본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대리, 이번에 회사 사정상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네. 계약직 몇 명을 정리하기로 했어. 자네도 포함이야. 태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리요? 해고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봐도 돼. 계약 만료일이 다음 달이니까 갱신하지 않기로 했어. 이유가 뭡니까? 저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정규직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야. 계약직은 어쩔 수 없지. 태주는 고개를 들어 본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부당해고 아닙니까? 부당해고? 계약 만료일이 끝난 건데 뭐가 부당해? 법적으론 문제 없어. 본부장은 냉정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서연 씨가 저를 모함한 것 때문 아닙니까? 예산 보고서 건 말입니다. 본부장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건 순전히 회사 사정 때문이야. 개인 감정 섞지 말고. 태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짐 싸서 이번 주 안으로 나가게.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할 거야.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담은 끝났습니다. 태주는 인사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정리된다는 것을. 점심시간 서연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대리님 들었어요. 그만두신다고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강 대리님이 최근 업무 태도가 안 좋다고, 실수도 많고 동료들이랑도 안 어울린다고.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했군요. 네. 회사엔 능력 있는 사람만 남아야 하니까요. 강 대리님은 솔직히 한계예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넘볼 순 없잖아요.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서연은 불편한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앞으로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태주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책 몇 권, 개인 물품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태주는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10년을 보낸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력서를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10년 경력의 계약직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계약직만 10년이요? 왜 정규직 전환이 안 됐죠? 능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면접관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운이 없었고, 배경이 없었고, 권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핑계로 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집세를 밀렸고 전기세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중얼거렸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주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준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공기업감사원 채용 담당자입니다. 혹시 지원 의사 있으신가요? 태주는 멈칫했습니다. 감사원이요? 네. 최근 내부 부정조사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경력직을 모집 중인데 강시재 씨도 보게속 이력이 저희 기준에 부합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감사원. 공기업의 부정을 조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계약직이었는데요. 저희는 학벌이나 고용 형태를 보지 않습니다. 실무 경력과 성실성을 봅니다. 강 씨는 10년 동안 한 곳에서 근무하셨고 동료 평가도 좋았습니다. 면접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서류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불씨였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금요일 태주는 감사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조금 헐렁했습니다. 살이 빠진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은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면접관은 3명이었습니다. 질문은 예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부정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상사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태주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부당한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태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강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환영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감사원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감사원에서 정규직 조사관이 됐습니다. 직급은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공기업 내부 부정을 조사하는 전담팀을 이끌었습니다.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문서를 분석하고 증인을 면담했습니다. 그의 팀은 이미 여러 건의 부정을 적발했습니다. 횡령, 배임,
허위 보고 모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태주는 이제 그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조사건이 들어왔습니다. 대상은 한국에너지공사. 태준이 10년을 보냈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임원 자녀의 특혜 채용 및 부정 인사. 태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서연, 입사 경위 의심, 실적 조작 의혹.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팀원들, 현장 조사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 9시 한국에너지공사로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갑니다. 조사관으로. 다음 날 아침 감사팀은 한국에너지공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감사원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기감사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태준은 명찰을 보여줬습니다. 감사원 조사팀장 강태준.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강태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혹시 전에 여기 있던 계약직?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익숙했습니다. 10년을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본부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본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강대리, 강 팀장입니다. 감사원 조사팀장으로 왔습니다. 태준은 명찰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본부장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감사원에?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했습니다. 이제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태준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본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하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강 대리님? 하서연 씨 맞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감사원 조사건으로 왔습니다. 하서연 씨도 조사 대상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감사실로 출석 바랍니다. 태준은 출석 통지서를 건넸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사요? 무슨 조사요?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준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연은 감사실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태준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하서연 씨, 입사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사요? 그냥 공개 채용으로 들어왔어요. 정말입니까? 태준은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의 입사 지원서입니다. 학점은 3.0, 토익 점수는 720점,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합격하셨네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운이 좋았나 봐요. 운이요? 같은 해에 지원한 사람이 357명입니다. 그중 학점 4.0 이상, 토익 900점 이상인 사람이 1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채용심사위원 명단입니다. 위원장이 누구죠? 그건 당신 아버지입니다. 하정욱 이사.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입사 후 실적도 조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당신 이름으로 올라간 보고서가 17건입니다. 그중 12건이 동료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건도 외주 용역 결과물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태주는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부정입니다. 실적 조작이고 업무 태만입니다. 저는 그냥 회사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일요? 동료를 모함하고 신입을 괴롭히고 보고서를 가로채는 게 회사 일입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하서연 씨, 지난해 강태준 대리를 해고 건의한 것도 당신입니까?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본부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건의는 당신이 했습니다. 메일 기록이 있습니다. 태준은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서연이 본부장에게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강태준 대리 업무 태도 불량, 해고 건의함.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조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출석 통지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진 출국 금지입니다. 출국 금지요? 네. 감사원 규정상 조사 대상자는 출국이 제한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떠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강 팀장님, 저 그땐 어렸어요. 실수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태주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실수는 한 번입니다. 2번부터는 습관입니다. 하서연 씨는 2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가보세요. 서연은 감사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중얼거렸습니다. 조사는 3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태준의 팀은 하서연뿐 아니라 그녀의 상사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까지 조사했습니다.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허위 근태 기록, 공금 유용, 특혜 인사, 모두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밤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팀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팀장님, 오늘은 일찍 가세요. 내일 또 해도 됩니다. 아니요. 오늘 끝내야 합니다. 내일은 본부장 조사가 있습니다. 다음 날 본부장이 감사실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태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 팀장, 자네가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네. 저도 몰랐습니다. 태준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본부장님, 하서연 씨 해고 건의를 승인하신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웠어.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하지만 같은 시기에 신규 채용을 진행하셨습니다. 정규직 5명을 뽑으셨죠. 구조조정이 필요했다면 왜 신규 채용을 했습니까? 본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정욱 이사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본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사님이 강 대리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하서연 씨가 불편해한다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됐습니다. 진술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본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미안하네, 강 팀장. 그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이젠 늦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정욱 이사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강 팀장, 내 딸을 왜 괴롭히는 건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 이건 보복 아닌가? 자네가 해고당한 게 억울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하정욱 이사는 비웃었습니다. 태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사님, 따님의 입사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습니다. 채용심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 우리 딸은 실력으로 들어갔어. 태주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채용심사회의록입니다. 하서연 씨는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이 재심을 요청하셨고 특별 전형으로 합격시켰습니다. 이건 명백한 특혜입니다. 하정욱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또한 공금 유용건도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법인 카드로 개인 식사비, 골프 접대비 등 총 3천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영수증 조작도 확인됐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하정욱 이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주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태준 대리해고 건의 메일입니다. 이사님이 본부장에게 직접 보낸 겁니다. 강태준 정리할 것. 서연이가 불편해함. 이건 부당해고 교사입니다. 하정욱 이사는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누군지 알아? 압니다. 조사 대상자입니다. 태주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조사는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발표됩니다. 하정욱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고 보자, 강 팀장.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협박으로 기록하겠습니다. 태주는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하정욱 이사는 이를 갈며 감사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태주는 의자에 앉아 숨을 내쉬었습니다. 팀원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보고서 마무리합시다. 일주일 뒤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서연은 징계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부장은 직위 해제됐고 하정욱 이사는 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추가로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공기업 금수저 채용 비리 적발 감사원 철퇴 내리다. 태준의 이름도 기사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출근일 서연이 회사 앞에서 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강 팀장님. 태준은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하지만 그리고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버지도 구속됐고 저도 취업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해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은 간단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밑바닥부터.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저는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번엔 제대로 하세요. 남을 밟지 말고 실력으로 인정받으세요. 태주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퇴근길 태주는 회사 구내 카페에 들렀습니다.
예전에 청소 일을 하던 분이 이제 카페 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팀장님. 커피 2잔 주세요. 태주는 커피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옆 벤치에 박지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울고 있던 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지민 씨, 어떻게 지내요? 좋아요, 팀장님. 하서연 씨가 떠나고 나서 회사가 많이 좋아졌어요. 태주는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팀장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팀장님이 계셔서 저희가 용기를 냈어요. 이제 회사가 사람다워졌어요. 태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 별을 보기는 힘들었지만 오늘은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전 그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권력으로 얻은 자리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진짜 실력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증명된다는 것을, 남을 밟고 올라선 사람은 언젠가 그 밟힌 자리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태주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젠 따뜻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내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조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그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